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발레단이자 콧대 높기로 유명한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이번 시즌 오프닝 무대가 바로 며칠 전 프랑스 파리 가르니에 극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날 프랑스인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주인공은 놀랍게도 한국인이었다고 하는데요. 35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사상 최초로 에뚜알이 된 동양인 발레리나, 새로운 파리의 별 에뚜알 박세은 씨였습니다. 파리 오페라 발레단 단원들과 발레학교 학생 등 250여 명에 달하는 무용수들이 천천히 무대로 향합니다. 무대 뒤쪽의 연습실부터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오는 행렬은 무려 46m나 될 정도로 길고 그 모습이 아름다워 해마다 이슈가 되곤 하죠. 이처럼 시즌 오픈 갈라 공연에서 서열에 따라 줄지어 서서 퍼레이드를 하는 이 행사를 데필레라고 부릅니다. 250여 명 중 정단원은 약 150명. 이들은 무리의 앞쪽에 서게 되는데요. 이 중 가장 앞에 서 있는 이들은 프랑스어로 별이라는 의미의 에뚜알, 1등급 수성 무용수들입니다.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도 단 10명에 불과한 에뚜알은 공석이 생겨야 임명되며 감독과 이사회 논의를 거쳐야 결정이 될 정도로 그 선정 과정이 까다롭기로 유명한데요.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동양인이 선정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발레 종주국으로서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2000년 동양인 남성으로는 최초로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 입단해 취재로 은퇴한 한국예술종합학교 김용걸 교수가 한 말처럼 이들은 실력도 뛰어나지만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집단으로 손꼽힙니다. 현재 10명 중 8명의 에뚜알이 프랑스 파리 출신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전체 단원 중 외국인 단원은 고작 5%. 그들 중 누군가가 에뚜알이 된다는 건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에뚜알로 지정되면 개인 탈의실과 전담 어시스트가 생기고 작품을 고를 기회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문턱이 높은 파리 오페라 발레단이지만 세계 발레계를 호령하는 최고의 발레단인 만큼 이곳을 선망하는 발레리나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영국 로열 발레단, 미국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과 함께 세계 4대 발레단 중 하나로 입단만 하더라도 전 세계 발레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날 데필레에서 찬란히 빛나는 왕관을 쓰고 맨 앞에서 행진한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인 박세은 씨였습니다. 박세은은 늘 준비돼 있다. 그의 춤은 영혼을 드러내듯 섬세하면서도 정밀함을 보여준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에서 내놓은 백옥 같은 에뚜알이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는 박세은 씨의 에뚜알 선정에 대해 단 한마디의 부정적인 평가 없이 찬사로 일관했습니다. 프랑스의 발레 전문지 댄서도 박세은은 기교는 물론 작품 해석도 정확하며 다채로운 감정을 드러내는 연기력도 갖췄다고 호평하며 축하를 전했죠. 오렐리 뒤퐁 파리 오페라 발레 예술감독은 에뚜알 선정 소식을 듣고 무대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박세은 씨에게 부 메리테,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라고 격려했죠. 콧대 높은 프랑스인들마저 그녀의 에뚜알 승급을 당연하다 여기게 만든 박세은 씨. 그녀가 이토록 인정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스위스 로잔 콩쿠르 1위, 불가리아 바레나 콩쿠르 금상 등 세계 4대 콩쿠르 중 3대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콩쿠르의 여왕이라 불리던 박세은 씨. 이미 국립발레단에서 주역을 맡을 정도로 탄탄한 실력을 자랑했지만 새로운 모험을 하고 싶었던 그녀는 2011년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오디션을 봅니다. 당당히 합격했지만 그녀에게 처음 주어진 역할은 군무였습니다. 주역으로 무대에만 서던 박세은 씨의 경력을 되돌아보면 커리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는데요.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입지를 다진 덕분에 그녀는 2013년에는 동무가 가능한 레벨로 승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작품 라 수르스에서 주인공 나일라로 프랑스에서는 처음으로 주역을 거머쥐었죠. 그녀가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린 것은 그녀의 이미지와 딱 맞는 백조의 호수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백조의 호수의 주역을 맡는 건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에뚜알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38살의 에뚜알이 처음으로 백조의 호수 주역을 맡아 데뷔한 적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박세은 씨는 수성 무용가가 아니었음에도 어린 나이에 4번이나 주역을 맡았죠. 2015년 백조의 호수 덕분에 호평을 받은 것을 계기로 그녀는 입지를 넓힐 수 있었고 2018년에는 발레 무용수 최고의 영예인
브누아 드으라 당스상 수상까지 하게 되는데요. 에뚜알이 되기까지 10년. 좋은 순간도 많았지만 무용을 그만둘 뻔한 고통스러운 기억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 파리에 갔을 때 평이 둘로 나뉘었어요. 감정 표현이 없고 기술만 뛰어나다는 평, 그리고 프랑스인들을 제치고 큰 무용수가 될 거라는 평. 박세은 씨는 지금에서야 웃으며 말하지만 당시에는 기술만 뛰어나다는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다고 합니다. 단원 중 90% 이상이 프랑스인인데다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정통 코스를 밟지 않은 독특한 이력의 박세은 씨는 분명히 그 속에서는 튀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러시아의 바가노바 기법을 기본으로 배웠다가 프랑스 춤을 바닥에서부터 새로 배웠다라며 기술이 뛰어나다는 평이 동시에 흠이 될 수 있는 나라가 프랑스라는 점을 알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자신이 배운 발레와 프랑스 현지가 선호하는 움직임이 다르다는 걸 깨달은 그녀는 발과 다리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프랑스 춤을 연구해 배우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구축해온 자신의 스타일을 새롭게 바꾼 박세은 씨는 그 과정에서 오랜 시간 방황한 것은 물론 무대에 오르기 전에 떨리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조차 맡기 어려운 백조의 호수 주역을 맡은 후로 자신감을 되찾았다 하는데요. 기쁨도 잠시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2016년 4인무 공연 연습 도중 구두 굽에 이마가 받쳐 피부가 6cm나 찢어진 것이죠. 당시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큰 사고였다 하는데요. 멍이 눈 밑까지 내려오고 얼굴이 부어서 코가 안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 달 이상 쉬라는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시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연습실에 발을 딛는 순간 공포심이 밀려왔지만 동료들이 격려해줘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에는 오네긴을 연습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도 춤을 향한 열정 하나로 극복한 그녀. 에뚜알이 될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뒤퐁 감독은 박세은 씨를 수년간 지켜봤다며 그녀의 엄청난 성장 과정 속에서 모든 스타일의 춤을 소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봤다고 말합니다. 파리 오페라 발레단 정통 코스를 밟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었으며 프랑스식 스타일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는 찬사를 보냈죠. 뒤퐁 감독은 순혈주의로 비판받았던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발레단 리더로서 중시하는 것은 다양한 재능과 다른 문화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라며 박세은은 완벽한 모범 사례이며 앞으로도 다른 후배들이 그 흐름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10년 동안 조금씩 바뀌고 성장한 제 춤을 관객들이 하나둘 좋아해주고 결국에는 사랑하게 돼서 이 자리에 있게 됐다며 겸손하게 소감을 밝힌 박세은 씨. 이제는 남에게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춤을 추겠다는 그녀의 말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한껏 성장한 그녀의 춤을 한국에서도 곧 만날 수 있겠죠?